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숲이라는 기업인데요. 숲은 이전 사명은 아프리카TV로 대한민국의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7월 17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숲이라는 기업이고,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주주 환원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어요. 다행히 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투자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 BJ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BJ가 협박을 했다, BJ가 김준수한테 갈취를 했다, BJ가 스토킹을 당했다 등등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BJ가 정확히 뭘까요? DJ도 알고 VJ도 알겠지만 BJ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BJ는 브로드캐스트 자키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송 진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유튜버라고 하는 것처럼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을 BJ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 치지직 같은 곳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스트리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숲이 바로 이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자, 숲은 사실 꽤 건전한 기업입니다. 중간 배당도 진행하고 있고 자사주도 정말 열심히 사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난해 결산 배당으로 이미 주주 환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중간 배당까지 실시했습니다. 배당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기업도 있지만 굳이 중간에 반기마다 또는 분기마다 나눠서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중간 배당을 신설하는 배경은 다양하지만 핵심에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벌 거야 라는 주주 환원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려는 목적이죠. 기업이 건전하다. 우리는 주주를 위한 기업이다. 이걸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숲은 2009년 이후 매년 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매년 벌었다는 얘기죠. 10년 넘게 자사주 취득 정책도 병행하고 있고요. 자사주를 정말 많이 샀어요. 자사주가 꽤 있는 편이고 자사주를 매번 사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있는 주주 환원을 위해 시장 상황과 경영 환경 등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당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상당히 건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상법 개정 같은 부분에도 잘 맞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가가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숲의 주가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정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인데 얘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 분식회계 의혹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회계를 좀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거죠. 올해 2월 숲은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정황에 따른 감리를 받았습니다. 야, 너네 뭐야? 회계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본 거죠. 조사 대상은 광고 부분에 속한 게임 콘텐츠 광고 사업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회계를 좀 사기친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스트리머에게 지급하는 광고비까지 매출에 포함하는 총액법을 적용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략 5년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 500만 원 중 스트리머에게 450만 원 주고 숲이 실제로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가 50만 원인데 이걸 총 500만 원으로 매출을 계상했다는 거죠. 금감원은 감리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 위반에 대한 위법행위 동기, 그러니까 왜 이런 회계 처리를 했는지와 중요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동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조사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거든요. 정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동기로 이런 회계 처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의와 중과실로 판단되면 단순 과징금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 제재가 동반됩니다. 그 수백억 원이 실제 얘네 실적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걸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펌핑되고 펌핑됨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일부러 실적을 거품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숲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분식회계 의혹인데
금융감독원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품고 감리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6개년치 매출과 영업비용 등을 수정해서 정정 공시를 바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야 너네 조심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수정해서 싹 다 올렸어요. 누가 봐도 미안 실수였어 이렇게 하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자, 왜 그런지 알아보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까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과거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가맹 계약이나 업무 제휴 계약을 총액법으로 인식해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순액법으로 매출 처리 방식을 변경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볍게 야 니네 바꿔라, 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소음이 있었죠. 당시 카카오 모빌리티는 금감원이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수용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총액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과대 계상이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금감원한테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금감원이 그 다음 바로 과징금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하고 검찰 고발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 담긴 조치를 사전 통지서로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다 준 거예요. 야 너네 내 말 안 들어? 너네 잘못해놓고 당당해? 그러면서 열받으니까 정말 최대한 줄 수 있는 페널티를 다 줬어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숲이 생각한 거죠.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회사 뒤집어지겠다. 그래서 바로 정정 공시를 정말 수능적으로 했고 미안합니다. 이거를 바로 한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숲은 분식회계가 해소된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숲이 뭔가 이득을 얻거나 뭔가 이걸로 인해서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실수거나 고의성이 없게 분식회계가 나왔다는 거죠. 총 과징금 1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과징금 부과했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걸로 끝난 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잘못한 건 한 거니까요. 회사에 14억 8천만 원, 전 대표와 담당 임원에게 3천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총 15억 4천만 원이 부과되고 끝났어요. 자발적으로 5년치 감사보고서를 모두 정정하며 당국이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5년간 과다 계상된 매출 규모가 약 560억 정도인데 1년에 한 100억 정도죠. 근데 숲 총 매출이 5년 동안 1조 4천억 원인데 거기서 4%밖에 안 돼요. 4% 올린다고 한들 3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4% 올린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겠어요? 뭔가를 바꿀 목적으로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건 아니라고 봐야죠. 딱 봐도 고의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잘못 안 한 건 아니니까 과징금 부과하고 끝낸 방향으로 간 거죠. 당국이 숲에 대해 일반적인 과징금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걸 보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고 결론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숲이 반기를 들었다면 똑같이 검찰 고발이나 정말 최악의 상황을 못 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주환원하고 회사가 성장하길 바라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금감원의 말을 잘 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근데 분식회계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해서 기업이 괜찮은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회사가 괜찮았는데 이것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있던 것도 있어요. 숲은 올해도 성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신한투자증권은 숲에 대해 급증하는 광고 매출이 밸류에이션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숲의 자산이 뭐냐면 거기서 방송하는 BJ들, 그들이 바로 자산입니다. 그들이 게임 광고든 음식 광고든 무슨 광고든 간에 그 BJ들이 광고를 함으로써 그 광고에 대한 매출 또는 수익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리머한테 좀 나눠주고요.
플레이디 인수를 통해 인플루언서 광고부터 전통적인 퍼포먼스 브랜드 마케팅까지 광고 사업의 모든 역량을 갖췄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 게임사들의 회복세에 따라 게임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게임 실적이 회복되고 있죠. 숲의 게임 광고 매출 수혜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숲이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현재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을 보면 숲과 치지직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트위치가 망 사용료 부담으로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 후 그 빈자리를 숲과 치지직이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튜브 라이브도 있지만 주로 숲과 치지직이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치지직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플랫폼이죠. 게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화질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나은 편이에요. 하지만 BJ 생태계나 수익 창출 면에서는 아직 숲을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숲은 이미 10년 넘게 BJ들과 함께 성장해온 플랫폼이거든요. 유튜브 라이브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라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특성상 실시간 소통이 중요한데 유튜브는 이 부분에서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럼 숲의 경쟁 우위는 뭘까요? 첫 번째, 먼저 선점한 시장 지배력이에요. 이미 오래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별풍선이라는 독특한 후원 시스템이 있고 이게 BJ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수익 구조거든요. 세 번째, 다양한 컨텐츠 장르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토크쇼, 먹방, 음악방송 등등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모바일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요. 요즘 대부분 시청자들이 모바일로 보거든요. 다섯 번째, BJ 양성 시스템이 체계적이에요. 신인 BJ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치지직은 네이버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고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먼저 시작한 자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시청자들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숲이 현재 시장에서 안정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수익성 면에서도 숲이 가장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경쟁사들보다 높은 편이고 수익 다각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유치 경쟁력에서 숲이 앞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숲에서 방송하는 게 가장 돈이 되거든요. 물론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숲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 봅니다. 자, 광고만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숲의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 방송에서 후원받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겠어? 라는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소할래? 그럼 전 세계로 나가면 되지. 과거로 따지면 트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위치가 원래 해외에만 있다가 코리아로 진출했다가 그 다음에 트위치가 철수를 하고 치지직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글로벌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찬용 숲 대표가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권역 스트리밍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갱이라는 이 BJ가 해외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번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 주가가 움직였었죠. 글로벌적으로 방송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숲은 태국에서 발로란트를 중심으로 한 e스포츠 리그를 개최 중입니다. 발로란트가 뭐냐면 그냥 총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누적 시청자가 26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머 동시 송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한국에 있는 스트리머를 해외에서 같이 송출하고 실시간 번역을 하고 있겠죠. 현재 300명 이상의 스트리머가 글로벌 동시 송출하는데 이게 동시로 번역도 돼요. AI로. 지난 4월에 태국 크리에이터 멀티 채널 네트워크 알트4와 크리에이터 생태계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로 지금 숲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만 했으니까 내수 이슈만 있었는데 이제는 해외로 가면 확장성이 무한하지 않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현재 숲의 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먼저 지지선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바로 아래쪽에 강력한 지지선이 85,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 아래로는 78,000원 정도의 또 다른 지지선이 있고요. 저항선을 보면
현재 주가 위쪽으로 11만 5천 원 정도의 1차 저항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선이 13만 5천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동평균선 상황을 보면 5일선과 20일선보다 현재 캔들이 높게 위치하고 있고 60일선은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정배열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서서히 정배열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거래량을 보면 분식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좋은 신호예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물량 정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13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손절선은 7만 8천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뚫리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현재 구간은 바닥권이라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숲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숲이 사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실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근데 분식회계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검찰 고발부터 대표이사 해임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정정 공시와 고의성 없다는 걸 해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걸 금감원이 알아봐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숲의 실적은 크게 성장하는 흐름이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구간이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실적 추세 상승에 따라 리스크가 지금 해소된 이후 주주 환원 정책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숲의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이래요. 2020년부터 24년 작년까지거든요. 매출액이 824억, 2600억, 903억, 1135억 25년 3월에는 한 분기인데도 327억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절대 적지 않거든요. 정말 상승세가 말도 안 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 구간이 저평가된 구간이고 리스크가 해소된 구간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고요. 워낙에 저평가됐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개인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 계시나요?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 있죠?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도 봐드리고 있어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연락받으실 연락처 적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서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